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분 소개해 드립니다. 오늘 JYP홀딩스의 박성규 대표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JYP홀딩스의 박성규입니다. 네, 점점 연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날씨도 추워지면서 나도 모르게 좀 웅크리게 되는데요. 오늘 여러분들의 어깨를 활짝 펼 수 있는 좀 든든한 부동산 정보들 박성규 대표님과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순서 이슈 시그널입니다. 부동산 시장의 흐름 분석해보는 시간인데요. 자, 대표님 오늘은 어떤 이슈 살펴볼까요? 네, 우리 앵커님 멘트에서도 강남 집값이 11억이 넘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네. 자, 오늘은 시도별 주간 주택가격 동향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는데요. 자, 먼저 오늘의 이슈 시그널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11월 18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이 각각 0.08%씩 상승해 지난주 대비 0.02% 상승했습니다. 또한 공표 지역 176개 시군구 중 지난주 대비 상승 지역이 100개에서 107개로 보합 지역은 15개에서 18개로 늘었으며 하락 지역은 61개에서 51개로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서울의 경우 지난주 0.09%에서 0.10%로 상승폭이 확대되며 21주 연속 아파트 가격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추가 지정 예고로 일부 매수자들이 관망세를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내년 4월 이후 시행 예정이어서 현장에서 체감도가 높지 않고 매물 부족을 포함해 풍부한 유동성, 지역별 갭 메우기 등으로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경기도 아파트의 상승폭도 0.10%에서 0.13%로 확대됐습니다. 과천시는 신축 및 재건축으로 상승세 지속, 수원시 팔달구는 교통 호재 지역 및 재개발 사업지 위주로 상승했고 수원 영통구는 개발 호재가 있는 대단지 위주로, 고양시는 조정 대상 지역 해제 영향 등으로 매수 문의가 증가하며 전국적으로 아파트 가격이 상승세를 기록 중인데요. 오늘은 시도별 주간 주택시장 가격 동향을 분석해보고 그에 따른 전망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앵커님, 우리 지금 가격이 계속 오른다. 네. 언제 과연 떨어질 것이냐? 20년 전에 IMF 구제금융에 우리가 외환위기를 맞은 적이 있죠. 그렇죠. 이게 97년도 1월 달부터 2001년도 8월 달까지 IMF 구제금융에 우리가 산하에서 구제금을 받았는데, 그러면 우리가 대부분 부동산 얘기할 때 IMF 때 많이 떨어졌다 얘기를 해요. 네. 그러면 집값이 그때 얼마나 떨어졌을까요? 잘은 모르겠지만 네. 그래도 한 반 이상은 떨어지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하락론자들 아니면 부동산을 비관적으로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집값이 반 이상 떨어져야 된다. 그때가 IMF 때가 아니냐라고 하지만 네. 통계적으로 갑자기 제가 주간 주택 가격 동향에 대해 말씀드리다가 하락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린 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IMF 구제금융 때 200만 호 건설이 시작됐던 1990년도부터 지금까지 아파트 가격 지수에서 그래프를 보게 되면 가장 많이 떨어졌던 때가 IMF 때가 맞아요. 근데 평균적으로 14.5%가 떨어졌습니다. 14.5%. 야, 그러면 그 이후에 또 어떤 위기가 있었죠? 직접적인 위기는 아니었지만은 2008년도에 네. 세계 금융위기가 있었어요. 그럼 이때는 얼마나 떨어졌을까요? 아파트 가격 그때 떨어졌기 때문에. IMF 때가 14.5%면 그거보다 조금 덜 떨어졌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때는 4.5% 정도 떨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IMF 때 1억 하던 집이 8,600만 원 정도가 된 거고요. 2008년도 금융위기 때 1억 하던 집이 9,500 정도 된 거죠. 결론적으로 세계 금융위기, 자, IMF 때 보시게 되게 되면 많은 시중은행들, 튼튼한 은행 빼놓고는 은행들이 합병이 되고 은행들이 문을 닫는 외환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아예 은행들부터 무너지기 시작했었죠. 근데 현재 많은 가격들이 주택 가격이 오르고 있다고 하지만 이런 외환위기에 대한 부분 자체는 아직까지는 없고요. 또한 현재 지금 대한민국 경기 자체가 경기 수준 자체가 수축 경기는 들어가 있지만 현재 90개월 지속적으로 무역에 대한 흑자가 일어나고 있다. 성장률이 예전에 우리가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넘어오면서 7%, 10%대까지 했었지만 현재 경기 성장률이 2%,
2% 밑으로 해서 성장률이 줄은 것이지 결론적으로 우리나라가 무역 적자를 갖고 있는 건 아니다라는 부분 자체를 일단은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알고선 부동산에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 자체를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그러면 계속 지금 전반적으로 지금 어떤 규제 속에서도 우리 국민들의 주거에 대한 부분 자체만큼은 심리가 지금 반대적으로 움직이고 있는데요. 자, 보시는 대로 우리 영상에서 보셨지만은 전국적으로 실질적으로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 같은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지난주 0.06%에서 0.08%로 상승폭이 확대됐고요. 수도권 또한 0.1에서 0.11, 그리고 지방도 0.01에서 0.05%, 서울 같은 경우에도 상승폭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러면 매매의 대기 수요인 전세 가격 지수도 다 모두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자, 이 자료는 제가 직접 만든 게 아니라 지금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 국가적인 자료에 국가에서 나온 자료를 가지고 지금 말씀을 좀 드리고 있고요. 자, 그러면 지역적으로 보실 때는 말씀드린 대로 서울, 경기, 부산, 대전 등등이 울산까지, 광역시 울산까지 지난주 대비해서 계속 올라가는 모양새를 그리고 있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나머지 지역 같은 경우에도 하락폭이 축소되는 부분 자체로 모양새가 지금 그래프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면 지역별로 봤을 때, 자, 대한민국을 4사분면 나눴을 때 지금 서울과 경기, 인천, 세종시 있는 충남 위쪽 부분 자체와 그리고 광역시 아래쪽, 그리고 경상도 쪽에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위주로 지금 상승폭 자체가 지금 올라가는 지도의 어떤 모습을 보고 계시고요. 그럼 지역별로, 하나의 지역별로 좀 말씀을 좀 드릴 텐데요. 서울 같은 경우에 0.09에서 0.1%로 상승폭 자체가 확대됐죠. 자, 분양가 상한제의 지정 및 추가 지정에 대한 가능성으로 인해서 일부 매수자들이 관망세가 커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지금 분양가 상한제가 우리가 발표되기 직전에 관리처분 계획 인가가 들어간 것 같은 경우는 6개월 유예를 줬죠. 유예를 주다 보니까 모든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 일단 체감도자가 좀 낮게 느껴지고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매물 부족, 그리고 시중에 풀려있는 유동자금, 저금리 등이 단지별 갭 매우기 등으로 인해서 지금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서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 서울 안에서도 강북 14개 구역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대비 0.06%가 상승했는데요. 자, 마용성 중에 마포구 같은 경우에는 공덕동의 기축 아파트, 그리고 도화동, 상암동 갭 매우기 영향으로 해서 상승 곡선이 0.09% 올랐고요. 자, 성북구 같은 경우에는 기름 뉴타운과 역세권 중심의 직주 근접 수요층이 많아짐으로써 가격이 상승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좀 저평가되어 있는 서대문구 같은 경우에는 남과자동, 부가연동 등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저평가 단지 위주로 지금 상승 곡선을 보이고 있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강남으로 내려와서요. 강남 11개 구 중에 강남 4구 같은 경우에는 가장 문제가 매물이 부족하죠. 뭐 요즘에 그 국토부 발표하게 되면은 증여에 대한 부분 자체를 철저하게 조사하겠다 할 정도로 매물 부족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갭 매우기로 인해서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고요. 서초구 같은 경우 0.16%, 송파구 같은 경우 0.13%, 강남 같은 경우 0.14%, 강동 같은 경우 0.15% 인해서 평균치보다도 훨씬 더 올라가고 있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강남 4구 외에 제가 세미나 시간이나 개인상 시간에 말씀드렸던 지역들이 나와 있는데요. 동작구 중에서도 노량진, 동작동, 상도동 위주로 지금 가격이 상승되고 있고요. 양천구 같은 경우에는 학군이 중요하죠. 특목고 폐지로 인해서 목동, 신시가지 인근에 지금 신축과 기축이 위주로 계속 상승하고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영등포구 같은 경우에는 당산동과 신길동 위주로 해가지고 기축 아파트 위주로 상승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경기권으로 와서요. 경기에 뭐 대장주라고 하서는 과천은 뭐 신축 및 재건축 상승
재건축 물건들 자체가 지속적으로 상승한 지역이라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수원 지역에는 수원도청이 있는 경기도 도청에 있는 수원 같은 경우는 팔달구 그리고 영통구 위주로 보시게 되면 신분당선 호재 그리고 개발 호재가 있는 메탄과 이동 대단지 위주로 상승하고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이번에 전 지역이 조정 대상 지역이었지만 일부 지역을 남겨놓고 해제가 된 고양시도 지금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는데요. 보시는 대로 조정 대상 지역 해제 영향으로 해서 매수세가 지금 현재 증가하고 있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인천으로 가서는 인천 같은 경우에는 상승폭이 좀 축소됐죠. 근데 이 지역 같은 경우 보실 지역이 계양구 지역의 방축가 동양동, 계양 테크노밸리 인근 위주의 물건 자체를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연수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송도동, 그리고 부평구 같은 경우는 부계와 산곡동 구축 위주로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물건들을 한번 눈여겨보시기에 좋지 않을까라고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5대 광역시, 지방으로 좀 내려갈 텐데요. 광역시 같은 경우에 지난주 0.09%에서 0.15%로 상승세가 확대됐고요. 그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지역이 대전입니다. 제가 개인 상담 시간에서도 유성구 지역을 한번 제가 세밀하게 좀 분석을 해드린 적이 있는데 이 지역 같은 유성구, 전민, 상대동 등의 입지가 양호한 단지 위주로 지금 상승 곡선이 대장지 위주로 올라가고 있고요. 중구 같은 경우는 태평동, 대단지 위주로, 그리고 대덕구 같은 경우에도 재건축 단지 위주로 지금 가격대가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부산. 이번에 해운대구, 수영구, 동래구가 조정 대상 지역에서 풀리면서 부산은 모든 규제에서 해제가 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부산 같은 경우에 많은 신축 물건 그리고 기축 물건 같은 경우는 호가가 지금 뛰고 있는데요. 보시는 대로 해운대구 같은 경우에는 외곽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이 지금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고요. 수영구 같은 경우는 남천동과 광안동 위주로 지금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동래구 안쪽으로 들어와서 동래구 같은 경우에는 명륜동과 사직동의 입지가 양호한 단지 위주로 전반적으로 오르고 있는데 보시는 대로 눌려있던 스프링이 풀리면서 탄력을 굉장히 많은 모양새로 지금 받고 있는 게 부산 지역이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남구 지역 같은 경우에는 대연동과 용호동의 대단지 위주로 그리고 남구 같은 경우에는 향후 앞으로 부산 트램에 대한 어떤 교통 호재까지 있기 때문에 이런 위주로 지금 눌렸던 가격대가 지금 상승하고 있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울산인데요. 울산 같은 경우에는 남구, 중구, 북구 지역의 학군 등 주거에 있어서 양호한 지역들로 지금 대부분 지금 가격대가 지금 오르고 있는 모양새를 볼 수가 있고요.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0.03%에서 0.15%로 상승폭이 지금 확대됐는데요. 지금 보시는 대로 신규 아파트 입주가 마무리된 가운데서 지금 조치원 일부 구축은 상승했지만 행복도시 내에 자체적으로 보합세 부분 자체를 보이고 있는 세종시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서울부터 경기 그리고 5대 광역시 그리고 전남부터 해서 강원까지 주택시장에 있어서 처음에 제가 안변에서 보여드렸지만 전반적으로 상승 곡선을 그리다 보니까 하락폭 자체가 컸던 지역 자체가 하락폭이 축소되고 상승폭이 작았던 부분 자체가 상승폭이 증가되는 모양새. 지금 현재 처해 있는 모든 정책들에 있어서 정책의 실효성 자체가 크게 영향을 못 받는 부분 자체로 지금 느껴지지 않나 라는 부분 자체로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보시는 대로 보합에서 상승에서 하락에서 보합 등등으로 해서 하락폭 자체가 축소되는 전체적인 전국적인 주택 강행의 동향이다라고 좀 정리 좀 해드리겠고요. 초반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가격적인 부분 자체가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는 이 주택시장. 그 와중에서도 큰 위기가 있을 때마다 하락을 겪어서 하락폭 자체가 있었지만 우리 아까 앵커가 얘기했던 대로 절반 이상이 떨어지는 그런 경험은 경험하지 못했었다. 그리고 지금 현 시장에서 경기에 있어서 예전처럼 그런 부분 자체에서 위기까지 느껴지는 경기 시장은 아니다라고 판단했을 때 주택시장을 어떻게 우리 시청자들이 바라봐야 될지에 대한 부분 자체가 답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